전 30대 후반의 두 아들 엄마입니다. 대기업에 다니던 남편이 1년 전에 직장에서 잘려 대신 제가 출산 전에 다니던 직장에 힘들게 복직했습니다. 남편은 집에만 틀어박혀 끊임없이 자신의 미래 걱정, 취직 걱정, 타인에 대한 비난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공감해 주지 않으면 금방 토라집니다. 끊임없는 부정적인 말에 공감해 주려 애쓰다 보면 너무나 피곤해져요. 그래도 아이들을 생각해 꾹 참고 공감하려 하는데 갈수록 지쳐갑니다. 남편은 제가 아이들한테 시간을 많이 쏟아도 저는 물론 아이들까지 미워합니다.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사원입니다. 먼저 이 사연에 등장하는 남편의 심정은 어떨까요? 대부분의 남편들은 직장에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능력을 인정받고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을 때 나는 내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잘릴 때는 어떻게 느낄까요? 세상으로부터 나는 버림받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느낄 때 내면의 어린아이는 생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아내한테 부정적인 말을 끊임없이 늘어놓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리는데 아내도 나를 버리지는 않을까, 이런 엄청난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내 말을 들어주고 공감을 해주면 아내가 여전히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하고 안도하게 되고, 아내가 나의 말에 공감을 해주지 않으면 아내마저 나를 버리는구나, 세상이 나를 버리는구나, 이렇게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 남편은 어릴 때 부모한테 사랑을 받지 못해서 무의식 속에 버림받은 나가 들어있습니다. 버림받은 나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사회생활을 하다가 인생살을 하다가 때가 되면은 이 버림받은 나가 표면으로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나는 버림받는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이제는 버림받은 나를 치유할 때가 됐다는 사실을 무의식이 신호를 보내주는 것이죠. 버림받을 나를 치유할 때가 됐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을 들여다봐라. 들여다보고 치유해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메시지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고통에 빠져서 허덕이죠. 하지만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 고통이 바로 내 무의식 속을 들여다보라는 신호구나, 거울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 남편은 사랑받지 못한 버림받은 나가 무의식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내를 엄마로 투사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엄마한테 받지 못했던 사랑을 아내한테 받고자 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아내한테 생떼를 쓰고, 또 아내가 지나치게 아이들한테 관심을 보이면 질투심을 느끼고 짜증을 내고 아이들마저 미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내의 심정은 어떨까요? 아내는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것도 힘든데 직장에서 돌아오면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 아이들도 돌봐야 되고 남편도 챙겨야 되고 또 청소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또 남편이 쏟아내는 부정적인 말을 들어주고 공감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다 보면 지칠 대로 지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절망에 빠져버리게 돼요. 억울하기도 하고, 이 세상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무의식 속에 숨어있던 내면의 어린아이, 버림받은 나가 나타나는 것이죠. 표면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왜 이때 표면 위로 올라올까요? 이제 치유할 때가 됐다는 신호를 무의식이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때 마음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들은 이것이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나를 치유하라는 신호구나, 거울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치유의 길을 걷게 됩니다. 내가 육안으로 보는 현실, 오감이 인지하는 물질세계라는 그 현실은 사실은 내가 무의식 속에 억눌러 놓은 생각과 감정을 비춰보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바깥 상황이 고통스럽게 돌아간다면, 그리고 내가 그 바깥 상황을 바꾸고자 한다면 내가 몸을 움직여서 어떻게 현실을 바꿔보려고 이 발버둥 치지 말고 이 바깥 상황에 자극을 받아서 내 무의식 속에서 어떤 감정과 생각이 올라오는지 가만히 들여다보면 됩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생각과 감정이 사라지죠. 그러면서 현실도 자연히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감으로 인지하는 현실이라는 물질 세계가 너무나 생생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오감을 가진 몸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눈앞에 펼쳐지면 거기에 휘말려서 몸부림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지만 이 물질 세계는 사실은 홀로그램입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의 움직임, 빛의 진동, 빛의 떨림일 뿐이죠. 아마 여러분께서도 마음 공부를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 물질 세계가 사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빛으로 만들어진 홀로그램이다 라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데 생각이 사라지면서 천장이 갑자기 밑으로 쑥 주저앉았습니다. 바로 몇 미터 위에 있던 그 천장이 바로 이제 몇 센치 위로 이렇게 내려온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왼쪽에 있던 벽이 오른쪽으로 오기도 하고 오른쪽에 있던 벽이 왼쪽으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의자에 앉아서 안방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허공을 바라보면 맞은편에 있던 몇 미터 앞에 있던 그 벽이 바로 눈앞에 다가오기도 하고요. 안방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허공을 바라보면서 명상을 할 때 이 거실에 있던 책상이라든가 다른 물건들이 바로 눈앞으로 이동을 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을 두뇌를 통해서 할 때는 사물이 고정된 위치에 있는 그 단단한 물질처럼 인식이 되지만 생각이 이 두뇌를 벗어나면, 생각이 사라지면 우리가 사물로 인식했던 단단했던 것들이 투명한 홀로그램처럼 이 공중에서 이렇게 떠다니는 것처럼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물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구나, 사물은 사실은 홀로그램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또 홀로그램이기 때문에 너와 나의 구별이 없습니다. 이 사연에 등장하는 그 여성의 경우처럼 남편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은 그냥 내 무의식 속의 생각을 비춰주는 홀로그램일 뿐입니다. 빛의 진동일 뿐입니다. 빛의 움직임일 뿐입니다. 제 손도 이게 지금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죠. 이것은 실제 오감을 가진 내 몸은, 그리고 내 표면의식은 이것을 사실이다, 만져지기도 하니까 이게 사실이다, 실제다라고 착각하는데, 사실은 이 손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죠.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고 이쪽에 있던 손을 이쪽으로 옮기면은 이 사실은 이게 빛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기 있던 손이 실제로 존재했던 게 아니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계속 이 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빛이 달라지고 있어요. 빛의 움직임일 뿐입니다. 모든 것은 홀로그램입니다. 내 마음을 비춰주는 홀로그램입니다.
남편도 홀로그램이고 내 몸도 홀로그램이다. 현실 전체가, 물질 세계 전체가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홀로그램이다. 그러니까 바깥 세상, 물질 세계가 고통스럽게 돌아가더라도 물질 세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이 물질 세계의 자극을 받아서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감정과 생각을 들여다봐라. 그 생각과 감정을 들여다보면은 그 고통의 원인을 알 수 있게 되고 고통의 원인을 알아차리면 바깥 세상은 저절로 변화한다. 이런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연을 보내주실 곳은 swkim1217@naver.com이고요. 보내주시는 분들의 나이나 가족관계, 국적 등은 적당히 변화시켜서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